1월 8일 일요일 복귀 들어가겠습니다. 자, 1경주부터 이변이 발생을 했죠. 사실 뭐 신마들 싸움이기 때문에 불가피했던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문제는 최강 현마 1번이에요. 문세영 기수가 지난번에 요마필 가지고도 인기 1위로 팔리고 오차게 그쳤는데 이번에도 인기 1위로 절대적 인기를 모았는데 그 이유는 있죠. 저기에도 문세영 기수가 직조에 나서면서 재정비를 했고 게이트 2점도 좋아져 있기 때문에 또한 상대마들의 전력이 실전에서 아직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기대감은 클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또 3차게 그치면서 팬들을 실망시키는 상황이 됐고 선행 승부수를 띄었던 3번만 나인이글은 주행검사 때에는 칩으로 걸음을 보였던 마필인데 박우른 기수가 의외의 기습 선행에 성공을 하고 선행 잠재력이 있었던 7번과 10번이 적극적으로 붙어봤으나 선행을 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직선에서 무너지는 찰나 자, 12번 글로벌 진격은 주행검사도 상당히 좋은 걸음을 보여준 건 사실인데 초반이 느린 전형적인 취입형으로 보였는데 이혁계수가 오히려 빨리 붙었습니다. 자, 직선에서는 1번하고 12번이 동선에서 취입을 시작했는데 1번을 일단 압도하는 모습이죠. 종반에 3번까지 제압을 하면서 잠재력을 끌어냈고 문세영 기수는 최선을 다했으나 선행 갔던 마필의 역부족 능력 대결에서 12번의 역부족 불가피했던 상황입니다. 8번 마필 4착인데 외곽 최외곽 돌면서도 거리차를 많이 좁혀올 정도로 뚝심을 보여주는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자, 서울경마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있죠. 경주 운영의 미숙, 단적으로 운영위원들을 질책하려는 건 아닙니다만은 마방에도 문제가 많아요. 좀 발주기에서의 이 문제들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결국은 또 문제가 생기고 막판에 바람 불면서 최저 배당을 형성했던 1번 나올시다가 취소됨으로써 배당판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1번에 베팅하셨던 분들은 원금은 찾을 수 있었으나 마필이 취소가 되면은 그만큼 지체되면서 팬들이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팬서비스 차원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상황들이 서울에서 언제나 고쳐질지 모르겠습니다. 자, 게이트 2점에 인기마 2번마 꿈의 순간이 안쪽 2점을 살리면서 선행에 나섭니다. 이번 경주는 지금 1300을 안 뛰어본 마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리에 대한 적응력 싸움이 될 것 같았고 지난번 꿈의 순간에게 졌던 4번마 금성시대가 그 이후에 또 한 차례 뛰면서 3번의 경주 적응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지난번처럼 전개 분리가 아니라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충분히 추천드렸죠. 자, 금성시대 김혜정이가 그대로 기대에 부응을 했고 문세영 기수 이번 꿈의 순간은 직선에서 형편없이 무너지면서 팬들로부터 또 한번 원성을 찍는데 오늘 전반부 경주들 문세영 기수의 인기만 무너진 것들은 어차피 팬들의 기대치가 컸던 것이지 문세영 기수의 잘못은 아니에요. 말이 따라주지를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기수 탓은 절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9번 안토니오의 아르고 공주가 빠르게 선입전개를 펼치고 직선에서 4번과의 우승 접전 다툼에 들어갑니다. 김혜정이도 열심히 탔는데 빅토리가 좀 세죠. 빅토리가 여기서 1승 추가하면서 299승 이제 300승 1승을 남겨놓은 상황으로 경주가 마무리되고 1번이 취소됨으로써 30배당이 넘었던 배당이 19배 정도로 떨어진 아쉬움이 좀 있었네요. 자, 이경주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신마 4번마 한가위 선물이 빠르게 선행에 나서죠. 강한 선행마가 없었던 상태에서 잠재력이 있었던 한가위 선물이 선행에 성공을 하면서 안토니오가 300승 도전에 나섰는데 아쉬움을 좀 남겼습니다. 자, 선행 가능성이 높았던 마필이 2번인데 아이언이가 일단 2선 추격 외곽에 인기만 12번 큐피트 챔프는 잠재력이 있는 마필로서 아직은 미완의 모습이고 거리에 대한 적응력이 관건이었는데 외곽에서 빠르게 선입권까지 진출하는 모습이니까 전개상으로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자, 그 뒤에는 이제 3번 자, 중후미에 있던 8번 에브리참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7번이 중반에 무빙을 해서 중위권까지 진입하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앞선에서 그대로 끝나버리네요. 1300m인데 선행 갔던 4번이 직선에서 거리차를 벌리지 못하고 2번과 12번이 선두권에 합류하면서 접전을 펼치는 가운데 김하영 교수의 2번이 우세를 보이기 시작을 하고 자 4번이 이렇게 되면 좀 무너질만 한데 안 무너지죠? 끝까지 또 사력을 다하는 모습이고 12번이 최선을 다해주고는 있으나 실마 4번의 잠재력을 이기기에는 역부족인 상태 호미권 마필들 거리차가 너무 커서 취입을 하기에는 이미 시간과 거리가 아쉽죠. 자, 8번 에브리참 제가 노렸던 노림수인데 너무 늦고 말았습니다.
그리변이 발생할 뻔했던 경주였죠. 3번마 백두보이가 인기를 모았고 초반 스타트는 좋았는데 6번이 빠르니까 안배를 하면서 김하연이가 선입작전에 돌입을 했는데 자 중반에 전개가 문제가 생기죠. 외곽 있는 마필들 5번도 가속력이 붙으면서 빠르게 치고 나오고 여기에 이제 8번, 11번까지 적극적으로 선두권에 가세하는 상황. 안쪽에 2번이 또 밀고 나오다 보니까 김하연이가 중위권까지 밀리면서 다급해진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3착을 했던 10번은 아직은 후미에 있는 상태. 자, 앞선 전개가 상당히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3번 백두보이 김하연이가 제치까지 되면서 밀어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는데 그 사이에 벌써 10번이 칩 타이밍을 잡아내면서 3번보다 앞서서 취입. 자, 3번이 이렇게 되면 무너지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우선 직선 선두권 접전에서는 8번이 버티죠. 8번이 앞서 나기 시작하고 6번은 무너지는 가운데 5번이 2차까지는 버텨볼 만했는데 자, 3번이 다시 10번을 제압을 하면서 취입으로 탄력을 붙여내기 시작을 하고 10번은 타이밍을 잘 잡아냈으나 3번에게 밀리면서 접전 속에서 전반까지 최선을 다했으나 결정력에서 결국은 아쉬움을 좀 남기면서 8번, 3번, 10번으로 정리가 됐던 경주였습니다. 자, 9번 라운드 퀄리티가 승군전인데 지난번에 1200에서 냈던 기록이 워낙 좋았죠. 상대방들을 압도할 정도의. 다만 이제 선행 가서 냈던 기록이기 때문에 이번에 안쪽에 누가 봐도 빠른 4번만 명진 캔디가 있어서 선행을 나서지 못할 것으로는 보여줬는데 선두권에서 얼만큼 뛰느냐 이것이 관심이었는데 직선에서 뭐 여유있게 우승을 했던 경주였어요. 4번은 또다시 선행엔 성공하고 있으나 지구력 부족이 아주 극단적인 약점이죠. 직선에서 형편없이 무너지고 인기마 취임마가 10번 시크릿 플레이였었는데 자 문제는 7번 고고스타 23전을 뛰고 1200에서 선행 갔을 때 딱 한 번 우승했던 마필인데 이번에 2선 전개 자 직선에서는 일단 9번에게는 밀리는 모습인데 4번이 무너지면서 2선까지 직선에서 나오는데 후수권 마필들이 이제 취임력이 좋기 때문에 과연 버텨낼 것인가 했는데 이게 버텨냅니다. 오늘 김하연 기수가 의외로 최고의 성적을 좀 내면서 연속 선전을 이어가고 있죠. 세 번째 연속 입상에 기록하는 모습이고 10번이 취입도전에 나섰으나 11번의 취입에 밀리면서 4차 5번이 전개상으로는 선의권에서 2선까지 나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직선 중반 이후에는 급격한 부진 취마들의 부진과 실기 속에서 김하연이의 선전이 돋보였던 경주네요. 인기마 3번 히든브레인의 몰락 그리고 취마 12번 나노마네의 이변 연출 안전교체된 9번 김영곤 기수가 입상을 하면서 배당이 터졌고 선행대표 3번이 무너지고 취입대표였던 8번 모닝펄도 취입 실기를 하면서 3착으로 밀려서 배당이 연출이 됐던 경주예요. 3번마 히든브레인 같은 경우는 지난번 데뷔전에서는 1번 달고 느슨하게 선행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직선에서 여유있는 걸음을 보였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승군전이고 여기에 상대마들이 빠른 마필들이 많았기 때문에 초반이 좀 더 빠르게 나갈 수밖에 없었죠. 결국 이제 게이트 이점으로 선행에 성공을 하긴 했으나 초반이 빨라지니까 직선에서 지구력이 부족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어요. 선행마들의 특성은 구간 기록을 보면서 잘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선행에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선에서 다시 한번 걸음을 내지를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4번이 반사이익을 보는 듯 했으나 역시 결정력이 다 나왔던 마필이고 외곽에 6번이 선입기회를 잡았죠. 그런데 이 마필도 지구력으로 뛰는 마필이라 쉿걸음 자체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어요. 결국 중반에 결정력을 내지 못하는 사이에 외곽에 김영군 교수로 개최된 그 마을로 걸라고 어느덧 12번이 최외곽에서 치고 올라오면서 9번을 제압 안쪽 취입 나섰던 8번도 막판 3착에 만족해야 됐던 상황입니다. 선행 입상했던 마필들이 그 다음에 부진하는 경우들이 종종 나오는데 왜 그런지 항상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 7경주가 1700m 모두들 최선을 다했던 상황에서 인기마 두 마리가 모두 입상에 실패합니다.
1번 게이트의 온바킬라는 지난번에 9번 달고 2선 전개 후에 1300에서 2착인데 이번엔 1700 첫 도전. 자, 그래도 선행만 없는 편성에서 1번 게이트 2점이니까 아직 3세 5점밖에 안 뛴 포인마라는 점에서 기대감은 충분히 가질 수 있었는데 선행에 성공하고도 직선에서 싱겁게 무너지고 말았고 아직은 전략의 안정감이 좀 부족했던 탓으로 보여지고 9번마 KNT 조화는 10전 뛰고 딱 한 번 2착이 있었죠. 문세영 기수가 타고 지난번에 1700에서 2착 근소한 저점 속에서 첫 입상을 만들어냈던 마필인데 김초로가 타면서 자, 이 부분이 이제 기수 효과가 과연 어떻게 될지가 관건이었는데 결국 3착으로 아쉬움을 남기고 말았어요. 4번마 골드 스파이크는 최근에 취입력이 꾸준했던 마필이고 1700은 첫 도전이나 오수 처리가 일단 전개를 잘 풀어냅니다. 선입권에 일찍 붙으면서 직선기회를 잡아냈고 외곽에 있었던 8번마 써니블레이드가 선두 외곽에 붙으면서 직선 승부에 들어갔는데 이 마필도 지난번에 5개월간의 공백기가 있었던 상황에서 이번에는 정상 출전 주기로 돌아왔죠. 첫 걸이지만 기본 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해볼만 했는데 직선에서 끝까지 더 이상 버텨내지를 못하면서 6번, 4번, 9번으로 나왔어요. 자, 이번 경주 히어로는 역시 6번 불화산 김하영. 오늘 김하영 교수가 4번의 입상, 2착도 2번, 우승도 2번, 3착도 1번. 5번 나와서 1, 2, 3차권 안에 모두 진입을 하는 대단한 성적을 내주고 있습니다. 중반 탄력적인 발걸음 보여주고 있는 6번 외곽에서 치고 올라오는데 8번이 중반에 선두에 나서긴 했으나 4번에게 밀리고 4번은 9번을 버텨내는 가운데 중반에 6번에게 덜미가 잡히고 9번은 4번 추격에 나섰으나 결정력을 더 이상 내지 못하는 가운데 6번의 기습에 밀리면서 3착으로 끝나 있던 상황. 전력들이 좀 불안정했던 상황에서 기수들의 최선의 승부가 펼쳐졌던 경주였네요. 자, 거리가 1700m, 경주거리 6번은 오수철 기수로 교체, 10번은 박우릉 기수로 교체됐던 상황. 이 개마가 12번마 최고블랙 원세영 기수였습니다. 최근에 가장 안정적인 침략을 보여줬던 마필이고 첫 거리 도전이기는 하나 출전 마필들의 상대적 능력상 올 수 있겠다라고 했던 것이 이제 팬들의 기대치였죠. 최고블랙은 이번 경주에 적극적인 취입 도전에 나섰으나 초중반에는 전개가 조금 쉽진 않았어요. 길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거의 갇혀가는 상황인데 자, 그런 말미에서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잡아냅니다. 잡아내면서 결국 이제 우승에 성공을 했고 자, 선행 갔던 마필이 7번 상대적으로 선행마가 없다 보니까 얘가 선행 갈 수 있는 상황에서 김영건 기수가 제대로 일단 선행에 성공을 했고 외곽에 김태희가 압박 구도에 들어가면서 선두권에서 김태희 스타일이 또 먹힐 것이냐 하는 것도 관건이었죠. 5번과 9번 등이 선두권 외곽 전개하면서 선입권에서 기회를 엿보는 찰나인데 아직까지 원세영 교수는 뒤에 좀 갇혀있는 모습이 좀 확인되고 있어요. 자, 10번 누비강자가 중반에 올라왔는데 박우릉 기수로 교체된 상태에서 마필의 각질상 이건 선입으로 갔을 때 그나마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인데 이미 전개 자체가 풀리지 않았던 이런 상황이었고 중위권 안쪽으로 추위권 중에서는 2번 슈퍼액턴이 자리를 잘 잡았는데 자, 앞선이 이렇게 빠르지 않다 보니까 사건에서 타이밍을 놓치죠. 이게 갇혀있는 상태다 보니까 원세현 기수가 벌써 외곽으로 감아들면서 선입전개에 나섰고 직선에서 7번이 무너지면서 김태희가 자연스럽게 선행에 나서긴 하나 더 이상 걸음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미 12번에게 밀려요. 여기서 9번과 6번의 후착 다툼이 치열했는데 자, 오수철 기수가 중반에 시선 집중을 제압을 하면서 2착에 성공을 하는 모습. 초반 중반 전개를 잘 탔던 하만식 슈퍼액턴 타이밍을 놓친 것이 끝내 좀 아쉬워 보이는 풀경주였습니다. 자, 마지막 고배당 승부소 숨은 찾기 승부 경주로 공략했던 경주입니다. 10번마 라피드 아레스 올 999마권. 자, 이 마필에 숨은 선행마로 이 마필을 봤기 때문에 얘를 노리고 들어갔는데 2차 숨은 그림 노림수로 봤던 12번 열린문 초반에 전개를 10번이 선행을 가야 될 상황에서 12번이 기습적으로 선행에 나서면서 이게 좀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12번 같은 경우에는 10번이 나가면은 따라가면서 선입전개를 펼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끝내 남았던 경주였는데 자, 뒷직선에서는 이영호 기수가 역시 선행에 나서죠. 12번이 안배하는 사이에 선행을 뺏고 다시 선행에 성공을 하고 경주를 주도하게 되고 12번은 선행을 밀린 상태에서 외곽으로 빼내면서 2선 전개를 끌어갑니다.
우수권 마필들 간의 거리차도 좀 있었던 상황이고 인기마가 6번 글로벌 영웅인데 후미에 좀 갇혀있는 모습이고 이번 경주 2번의 주인공이 됐던 5번 원더풀 데블은 지난번 1400에서도 무빙에 성공하면서 우승을 했었는데 자 이번에도 역시 후미에서 최외곽으로 자리를 잡고서 서서히 거리차를 좁혀오는 상황 중후미에 있던 11번 헤들매도 안토니오 기수가 느긋하게 중반 타이밍을 잡아내면서 중위권까지 진입을 하고 있죠. 결국 이제 흐름을 맞춰서 어떻게 전개를 끌어내느냐 하는 것이 기수의 역량이라고 보는데 11번도 직선에서는 선두권 말미까지 진입을 했고 5번은 중위권 최외곽 역시 이제 선위권에 섰고 6번은 타이밍이 좀 늦었던 상태. 자 직선에서 10번이 그대로 선행을 유지를 하는 가운데 선위권 마필들의 치열한 접전 12번이 이때까지만 해도 버텨보는 듯했는데 자 11번에게 무너지고 그런 와중에 5번이 외곽에서 탄력을 보이면서 11번을 제압을 하고 결승전에 10번까지 제압 10번이 마지막까지 사력을 다해주고 있으나 통과하면서 11번에게마저 덜미가 잡혔던 경주 결과 실패한 숨은 그림이 됐습니다. 숨어있는 선행만은 언제든 배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실패한 구경주 뽑기 마치겠습니다. 선행할 수 있는 마필이 1번보다 더 공푼데 스타트는 3번이 조금 빨랐죠. 순군전이긴 하나 선행과 선입이 자유로웠던 마필 감량까지 있어요. 순군한 마필들은 보통 연속성을 이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부중에서 일단 유리한 이점이 있다는 점 더군다나 이제 전개도 수월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 흑록대보 1번마 건프는 기복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1번 게이트니까 바그러니가 탔으니까 선행 가는 건 너무도 자연스럽고 인기마 4번마 소울메리트도 선두권, 선위권 전개 풀어내는데 무리가 없죠. 전개 자체는 크게 무리가 없었고 어차피 3파전이 삼각구도가 전개를 주도했던 상황에서 다른 마필들은 추입을 싸워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중반에 9번 문정균 기수가 무빙을 하면서 기습을 한번 노려보는 모습이긴 하나 안쪽 마필들을 상대하기에는 전 역부족이었죠. 자, 패시한배를 잘 하면서 기회를 봤던 김영근 기수 홍록대부 가지고 사코너에서부터 밀어붙이기 시작하고 1번을 압박하고 결국은 1번을 넘어서고 원소영 기수는 안쪽에서 1번 돌아 나올 때까지 결국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선입도전 자, 직선 중반까지만 해도 비슷했어요. 3번 일단 앞서 있는 상태에서 4번이 1번을 제압을 하면서 3번, 4번 자 끝까지 우승 다툼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중반 후미에서 박태정 기수가 올라옵니다. 마이티어 점핑 출전 막강한 추임력 3번, 4번, 7번 마지막 후반부 삼쌍복 단통으로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그나마 적중이 돼서 다행입니다. 자, 선두권 초반 변수가 좀 있었네요. 1번만 MJ 포인트가 뒷점으로 그대로 선행 가는데 김옥성 교수가 출발이 약간 늦었어요. 주춤했고 타이밍을 놓친 상태에서 가속력이 워낙 좋은 도주마필이니까 결국 이제 중반에 선행을 나서긴 하는데 압도하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코너에서 외곽으로 접전, 경합을 펼쳐주는 상황. 선행마들에게 이런 상황들은 최악이죠. 자, 1번, 2번이 모두 선두권에서 후차권 마필들과 거리차를 벌리면서 오버페이스하고 무너지는 상황에서 종반 이변이 발생을 합니다. 취임력이 뛰어났던 마필은 3번 글로벌 보벤데 이번 경주도 뒤에서 올라오는 취임력을 보여줬고 자, 이변의 주인공이 된 마필이 11번 탭다운이죠. 김초로 기수로 안정이 교체됐는데 3번보다 취입이 앞섰어요. 직선에서는 외곽으로 취입 도전에 나서고 있고 지난 8월과 10월에 1200, 1400에서 이 마필이 3, 4차 가면서 계속 취입 가능성을 보여왔던 이런 마필인데 지난번 경주 의외로 좀 부진했던 상황인데 이번에는 제대로 말을 타주면서 첫 입상을 첫 승으로 기록을 하고 앞선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3번이 11번과 함께 동반 입상에 성공을 하는 모습입니다. 선두권 경합, 불가피한 경합이죠. 원락 속에서 발생했던 마지막 경주 결과 배당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개성정지요. 복귀한 12번 석세스모카 유현명입니다. 오늘 이 경기를 통해서 1200승을 달성하는 의미 있는 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 외곽에서 가장 빠른 선행력을 보여주죠. 안쪽 궤투에서 선행 스타일로 보였던 4번, 5번, 7번 등이 있었는데 4번은 코스 이점을 살리면서 후차권 안쪽으로 뭉치고 5번은 4번 외곽, 자 7번 신마도 잠자리 기술을 마필로서 제가 여러분들께 복병을 추천드리고 적중으로 이어졌던 마필인데 4번, 5번 외곽에 걸리면서 어려운 싸움인데 직선에서는 얘가 이제 끝걸음을 보여주죠. 선행 모턴 4번, 5번은 무너지고 잠자리 있던 7번이 2차게 성공을 하는데 문제는 인기마 8번 미라클 원의 부진이에요. 자, 초반, 중반 전개를 잘 보시면은 4번, 5번, 7번 최외곽에 걸립니다. 초반에 서수원 기수가 너무 서둘러,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선입을 노렸던 것이기 때문에 서둘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필이면은 4번, 5번, 7번 최외곽에 걸리면서 뺑뺑 돌다가 결국은 4코너쯤에는 제어를 하고 중위권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고 직선에서는 이미 거리차가 큰 상황에서 초중반에 힘을 다 소진하니까 더 이상 걸음을 내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남양볼통 김혜선이가 올라오면서 후미권 마필 중에선 우세한 모습 유현명 기수의 1200승 축하 함께 적중에 동참하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부산의 경주는 4번만 명성차지가 인기가 집중이 됐죠. 7전밖에 안 뛰었습니다만 이미 5세가 된 마필이고 지난번에 선행 가서도 3착으로 결정력 아쉬움, 그 전에 취입으로 2착을 한번 한 적이 있기는 하나 확실한 취입도 아니고 사실 좀 애매한 마필인데 상대마들이 뚜렷하게 능력이 확인된 마필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기를 모았습니다. 자, 안쪽의 점을 살리면서 적극적으로 선행을 모색을 했고 그런데 안쪽에 3번 로즈파이터 근소하게 접전 속에서 앞서가기는 하는데 명성차지가 무너지면서 이번 경기에 이변이 발생을 했어요. 로즈파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걸음의 변화가 조금씩 나오긴 시작을 했는데 아직 뭐 뚜렷하게 보여준 건 없었는데 이번에 안쪽 게 뒤점을 살리면서 전기를 잘 풀었죠. 전인국 기수가. 자, 외곽에 있던 8번 마 퀸스랜딩은 제가 선행 가능성 때문에 주목을 했었던 마필입니다만은 선행을 나서지 못한 상태에서 직선에서 더 이상 걸음을 내지를 못했고 7번 마 스토마 게인이 8점빵 아직 한 번도 입상하지 못했고 돌아온 김도현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기대를 한번 가져봤는데 칩이 너무 늦었어요. 자, 외곽에 12번 두바이 평정도 중후미에서 중위권까지 중반 타임을 잘 잡아내죠. 중반에 4번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반사이익을 보면서 중반에 2차까지 올라오면서 첫 입상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아직 어린 마필들 능력이 좀 불확실한 상황에서 상대적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인기가 모아지는 마필들의 과도한 믿음보다는 발전 가능성 있는 마필들에 대한 선택도 상당히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네요. 인기 많았던 6번은 늦바랬습니다. 선행 가능성으로 주목받았던 마필이 6번 마피스톨 스타 정돈이가 타고 있고 자 9번하고 동반 출전을 했던 마필인데 안쪽에 빠른 마필이 없다 보니까 쉽게 선행에 나서고 선행 상대였던 10번 머니케이스는 지난번에 선행 성공하고 3차 가심을 남겼는데 이번에는 또 안쪽에 상대를 만나면서 1800 거리 특성상 선행이 어려웠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2선 전개 지금 하고 있죠. 한 번도 입상하지 못했던 12번 말 러닝 워리어가 외곽에서 빠르게 선위권에 붙으면서 적극적으로 첫 입상 도전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고 5번 말 오케이 썬더는 역시 1800 첫 도전인데 이번 경기는 어차피 1800 첫 도전하는 마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오케이 썬더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늦바라고 취입으로 아쉽게 됐는데 그 전에 두 차례는 모두 선행에 성공을 하고도 무너지면서 최근에 결정력에 문제점을 노출을 했는데 자 이번에 다시 한번 기승하면서 변화를 과연 보여줄 것이니까 관건이었고 전개상으로는 뭐 크게 무리가 없었어요. 다만 오히려 안쪽에 뒷점을 가지고 원더풀 보브캣이 인기를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초반에는 선두권 안쪽 전개 자리를 잘 잡은 듯 했으나 4코너부터 마필이 지지부진하면서 자리 싸움에서 완전히 밀려버리고 처지는 상황이죠. 게이트 2점을 전혀 살려내지를 못하는 12전을 뛰면서 2착 딱 두 번 했던 마필이라는 것이 결국 여기서 한계가 좀 노출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중반에 4번 뉴크라운이 이번 경기 우승을 하면서 서성원 기수의 6승, 이번 주 6승을 기록을 했는데, 무빙을 했는데, 중반에 넘어오질 못했어요. 후자권 나필들이 많아가지고. 자, 그리고 직선에서 취입으로만 도전을 하는데도 중반 끝걸음이 터져나오면서 6번까지 제압을 하는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최근에 뭐 절정기의 능력,
또 이 마필이 이러한 능력을 보여줄지는 미지수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서승훈 기수의 투혼과 기성술이 이번 경주에도 통하면서 4번, 6번 동반 출전했던 9번은 동반 입상까지 노려봤던 것 같은데 아쉽게 우체에 그쳤고 12번이 첫 입상은 실패했어도 3착은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케마크 번마 랭킬러는 부정이 이제 58kg 좀 높았죠. 이번엔 정상 출전직으로 돌아왔고 그건 16조에 있다가 이적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자기 능력 발휘된 기대감이 컸던 마필이고 초반 전개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선두권 외곽 전개에 나섰고 자 안쪽 이점을 가졌던 3번 히어로맨이 선행에 나서면서 기습적인 선행을 노렸던 7번이 선행에 실패하는 모습 3번, 7번으로 초반 전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외곽에 있던 인기마 12번 윈드 위너 중위권 외곽으로 일단 상대적으로 자리를 못 잡았던 상태에서 경주가 진행이 됐는데 자 중반에 이 앞선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면서 6번과 10번, 10번, 6번 두 취마가 올라오면서 또 한 번 배당이 연출이 됐던 경주였어요. 선두권 마필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3번이 게이트 이점을 살리면서 기습을 노렸다는 점에서 정작 선행을 노렸어야 됐던 7번 같은 마필의 전개 실패. 자, 여기 인기마 9번이 선의권 전개 자체는 문제가 없었는데 직선에서 선두에 나서고도 중반에 끝까지 버텨내지를 못하는 의외의 부진 속에서 결국 이제 선택은 신마들밖에 없죠. 10번마 원더풀월드가 지난번에도 1800에서 은경이가 타고서 우승을 했던 마필답게 이번에도 강력하게 치고 나오고 타이밍을 잘 잡아냈었고 맨 꼴찌에 있었던 두무산이 직선에서 외곽으로 올라오면서 정반 상당히 뛰어난 탄력을 보여줍니다. 결국 선두권 마필들의 몰락, 인기마에 최선을 다했으나 역부족인 상태에서 최권 마필들의 이변으로 연출이 됐던 부산 사경주였습니다. 자, 파란 선행력 있는 6번만 초이스런 안쪽에 3번 어메이징 펫 동반 출전했죠. 자, 그런데 3번이 착지불량이 나오면서 6번이 안쪽에서 가장 빠른 마필이 됐고 외곽에 12번, 11번이 스타트는 좋았는데 결국은 코너 이점을 가지고 있는 6번이 선행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착지불량으로 늦었던 3번이 중반에 밀어붙이면서 선두권 합류를 말미에 합류하는 모습이죠. 자, 1번 게이트는 플라잉 리거를 선두권 안쪽 자리를 잘 잡았는데 중반에 2번 가속에 밀리면서 다소 좀 영향을 받는 듯 했는데 거리차를 좀 놓치면서 부진한 모습이 됐고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중반 가속력이 좋은 마필이다 보니까 중반 전개를 잘 풀었어요. 윤명 교수가. 자, 직선줄에 들어서면서 6번이 그대로 선행을 유지하는 가운데 2번이 근접 추격 압박에 들어가면서 접전 11번은 외곽에서 3선까지 밀리는 모습인데 그래도 11번도 많이 뛴 거죠. 선행 못한 상태에서 2번, 6번의 치열한 접전 속에 그대로 6번이 1착, 2번이 2착인데 자 중반에 9번 잣나무길이 또 한 번 올라옵니다. 이제 도깨비 같은 마필인데 가다가 한 번씩 걸음을 내죠. 중반 3착까지 올라왔어요. 8번 행복 하나만은 중반에 선두권 말미 강하게 밀다가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지금 화면으로 확인이 안 돼서 그런데 급격하게 맨 꼴찌를 쳐줘서 부진한 모습이 발견됐습니다. 부산의 마지막 경주는 이변으로 결과가 됐습니다. 6번, 1번이 동반 출전했고 6번이 지난번에 인기 1인데 3차가 아쉬웠고 이번에는 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자 동반 출전한 1번 무적불패 제가 해설했던 복병 가능성을 말씀드렸던 마필인데 게이트 조건, 마필 능력, 최적의 조건을 가지면서 선행에 나서죠. 자 문제는 선행력이 앞섰던 10번마 스카이모어가 전혀 선두권에 가세를 하지 못하고 선행이 늦어버리고 말았어요. 출시되기 전까지 선행 의지가 있었는지도 참 의문이 들 정도인데 어찌됐든 10번이 선행 못하면서 1번이 선행. 자, 1번이 끝까지 이어지면서 그대로 우승을 했고 선두권에는 4번, 8번, 9번 여러 마필들이 붙고 있고 중위권에 초반에 좀 늦었던 6번도 4권에서는 최측까지 돼가면서 적극적으로 선위권까지 진입을 하는 모습이죠. 자 여기까지만 해도 큰 문제는 없었어요. 자 그런데 중반에 1번이 거리차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우승을 확정짓는 사이에 6번이 최선을 다해서 2선
종반의 1번과의 거리차까지 좁혀가는 상황. 이변이 없을 듯 보였는데 이변이 나옵니다. 외곽에서 올라오는 마필들이 있죠. 7번 종흠이. 자, 얘는 10번하고 동반 출전한 마필이에요. 거의 뭐 주목받지 못했던 마필인데 종반 끝걸음이 상당히 터져나오면서 의외의 이변을 연출하죠. 6번을 제압을 하면서 이변을 연출하고 맨 꼴찌에 있던 출발은 늦었던 그레이트 보스까지 6번을 제압하면서 1번, 7번, 5번 이변으로 마무리된 부산 6경주였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나게 하는 경주네요.